대파로 함께하여 대파 혁명을 일으키는 우리 대파 구조단 여러분께 심심한 전체 박수! 대파 구조대 한번 일어나 봐봐. 여러분 대파 구조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례는 너무합니다. 상례는 너무합니다. 상례는 너무합니다. 상례는 너무합니다. 자, 우리 여성 동지들이 상례는 남성 동지들은 너무 길다. 준비, 여성 동지.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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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집중하는 박수 시작. 집중하는 박수 3번 시작. 집중하는 박수 1번 시작. 3번 시작. 아까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서 애국가가 빠졌답니다. 우리 모두가 안 됩니다, 부모님. 박수로 보내주세요. 자, 애국가는 연습 안 시키기도 잘 할 끼니까 조국 대표 올 때 준비했던 BGM 이제 진짜로 들어갑니다. 빰빰빰부터 1, 2, 1, 2, 3, 4. 장면만 따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박수와 함성 그리고 파도 타기 요 속도 요 지금 열정 너무 세가지고 항상 박자가 빨라. 이쪽 힘을 좀 빼놔야 돼. 파도 타기 딱 하면서 절로 가겠습니다. 준비됐나? 저거 위하여 한타기 출발! 자, 이분께서 들고 계시다가 딱 들어섰을 때 딱. 우와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제주도 몽땅 박수. 자, 여러분, 우리 조국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야
지어야 돼요. 이름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너무 잘 지어가지고 웬만해서 우리가 선거법이 안 걸려. 오늘 마치고 여러분 바로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4명씩 5명씩 팀을 짜서 이 주말에 모든 술집을 점령하고 조국을 위해서 팔아주고 여러분한테 건배하는 조국 건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에서도 내 안 가르쳐주고 여기서 내 처음 하는 겁니다. 자, 전부 잔을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자. 알았어요. 오케이. 네. 우리 얘기하지 마. 제가 대한민국을 하면 여러분께서는 위하여 아시겠죠? 앞에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술을 따라가지고 여러분 잔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대한민국을 조국을 나의 조국을 이렇게 3번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위하여는 위하여 오케이? 자, 마지막만 준비하고 영상 찍겠습니다. 마지막 3번 위하여 하나씩. 오케이?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국을 나의 조국을 대한민국을 이거 보통 한번만에 성공 못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시기에 모여진 여러분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여러분, 또 촬영팀에서 제 얼굴을 조금 찍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잠깐 돌았어요. 다 같이 박수와 함성! 한 번만 더! 여러분, 우리 비례 후보 중에도 있지만 다수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좋은 청중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이렇게 가장 숙련되고 말 잘 듣고 잘 해주는 우리 동지들을 만날 때입니다. 네, 됐습니다.
내려와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을 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틀어주시면 됩니다. 다 아시죠? 자, 그러면 후보님들을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오른쪽에 강경숙 후보님이십니다. 이수균 후보님이십니다. 정상진 후보님이십니다. 김재원 후보입니다. 서왕진 후보입니다. 배수진 후보입니다. 서용선 후보입니다. 신상훈 후보입니다. 김준영 후보입니다. 박은정 후보입니다. 이혜민 후보입니다. 남지은 후보입니다. 백선희 후보입니다. 양소영 후보입니다. 정춘생 후보입니다. 김선민 후보입니다. 신장식 후보입니다. 김형연 후보입니다. 차규근 후보입니다. 이규원 후보입니다. 황운하 후보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조혜진 후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서울시당을 책임지고 있는 임유원 서울시당 위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딱 670km 정도를 뛰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 대구에서 광주, 그리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조국 대표를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럼 조국 대표의 인사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커나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연설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기자분들의 질문에만 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잘 들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창당한 이후 한 달밖에 겨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역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 모든 곳에서 모든 계층 계급의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보내주신 열렬한 응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일, 바로 내일을 우리 서울 시민은 물론 전국의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우리가 가진 표 2장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 그 마음을 저희가 가장 먼저 끌어안고 그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단호하게 달려왔기에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뜨겁게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4월 10일은 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기세와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 결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내일 4월 10일 이후에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이신 서울 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정이 끝나기 전까지 최소한 9분에게 통화해 주십시오. 9분에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좀 내려가면 잘 안 들리는데 조금 조금 앞에 나오셔가지고 얘기 좀 좋겠어요. 예, 예. 예, 예. 이번 총선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기점이 됐던 순간이 언제로 꼽을 수 있을지요? 이번 총선의 정신은 즉 현 시점의 시대 정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을 돌면서 영남, 호남, 막론하고 전국을 돌면서 느꼈는데 하나로 다 모아졌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심판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복원하고 그리고 민생경제를 복구하라. 그것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총선의 기점이라고 하셨죠? 예. 저는 4월 10일 총선 앞두고 감히 자랑을 하자면 우리 현재 4월 10일 총선이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승리를 쟁취하는데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기자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저 오마이뉴스 김화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께서 사전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왜 공개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나경원 대표께서 최근에 유세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서 치국 비조가 유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국민의힘이고 비례는 조국 대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떤지 궁금합니다. 택도 없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총선에 있어서 영부인이 공개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 이전에 지금 100몇십 일 동안 잠적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수많은 장소에서 나오셔서 자신의 패션을 자랑하시던 그분이 왜 모든 역대 영부인들이 당당히 나서서 총선 투표를 하시면서 투표함에 투표를 넣을 때 왜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국민들의 심판의 열기를 그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이후 변화된 국회 구성 하에서 이루어질
각종 법률 제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질문이군요. 나경원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작구에 2번에 걸쳐서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뭔가 나경원 의원이 불안한가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려운가 봅니다. 나경원 의원은 단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분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의 실정과 비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동작 구민들이 나경원 의원이 지난 2년간 무엇을 하였는지, 윤석열 정권의 창출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을 대신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예. 아이뉴스 24의 정태현 기자입니다. 대표님께서 조금만 나오실래요? 잘 안 들립니다. 네.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면 제가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인터뷰에서 좀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질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큰 경험 없이 지지층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좀 출마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질문인데 만약 대통령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자신이 저는 가정에 전제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답을 드렸지만 일국의 대통령의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인기가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질과 경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회연대 인근제 공약을 하고 잘 게시판에서 조금 비판 목소리가 있는데 좀 더 구현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연대 임금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덜 알려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스웨덴 등 선진복지국가에서 실현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서도 한국노총이 제안한 바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실천한 바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엉뚱하게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사람 때려잡는 수사법 외에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그 문제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 기자님. 그거 강요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죠. 예.
마지막 말씀이 무슨 최종 투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의회에 진출했을 때 향후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선거법 이외에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4가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제 마음은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기억나시죠? 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모든 시민들이 접하고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접하고 이런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결심하고 이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켰습니다.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기 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조국혁신당이 마지막 집회를 하기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 역시 이제 선거가 내일이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투표율 물으신 거죠? 제가 천공도 아닌데 투표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라건대 79.9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뭔데?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에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고 제가 기자회견을 이미 했고요. 그 한동훈 특검 법안 자체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10석 이상을 갖게 된다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 법안 발의를 할 것이고, 그런데 단독 법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민주당과 즉각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외에 저희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그런 모토하에 여러 가지 그 민생, 경제, 복지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을 준비 중인데,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후보들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이 자기 분야에 맞는 법안을, 대표 법안을 차례차례 준비 중에 있고, 국회가 열리게 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놓으면 그렇지 않고 하나씩 각 후보들이 하나씩 차례차례 내놓을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소속이 어디신지.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형식에서 소속이 어디신지요? 페이크 뉴스의 박문혁 기자입니다. 네네.
밸런스 게임 형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밸런스 게임 형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최근에 그 동작을에 방문하셔서 빠루 여사가 꼴보기 싫어서 방문했다고 말씀하셨죠? 아, 네, 그런데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최근 200석을 범 야권에 몰아주면 탬버린 여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탬버린 여사란 말 쓴 적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제 분당에서 미군에게 성상납한 학교 출신임을 밝힌 날리면 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세 여사 중에 빠루 여사, 그 다음에 날리면 여사, 그 다음에 본질을 호소하는 질문을 하지 조용히 좀. 저는 네. 저는 거론된 여성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품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겠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이라고 합니다. 그 검찰 문제 조기 종식 2세인데 검찰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강 정책에도 있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서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경찰과 검찰 사이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거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국회의장 주도로 해서 당시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그 합의가 모두 다 휴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는 대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 합의문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공약 중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검찰개혁의 내용으로 말이죠. 첫째는 기소 배심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중대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맡기지 않고 미국처럼 기소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공범은 모두 1심에서 주가조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그 생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23억의 수익을 얻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기소 배심제가 있다면 서울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기소를 택하겠습니까? 불기소를 택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뭐냐?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은 이 사람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사람을 선고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미국도 막강하고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도 막강합니다. 그 검찰 수사는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검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장치가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제일 수장이 누구입니까? 검찰총장이라고 부릅니다. 법무부의 하위기관인데 다른 기관은 부의 하위기관을 다 청장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청장, 관세청장, 청장인데 검찰만 총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빨리 이름을 바꿔서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장. 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기소청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디지털 타임스 김세희 기자인데요. 그 총선 전에 마지막 기자회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에서 회견을 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상징적인 논의하는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전에 범야권 200석이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조국 이재명이 등장을 하면은 마구 의석을 휘두를 것이다. 마구 뭐를? 의석을 휘두른다. 의석을 휘두른다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드리겠습니다. 200석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빼고 모든 대통령이 자신 가족, 친인척의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막은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이 수사받는 거 막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수사 막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자신의 부인이 수사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곡관리법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가 통과했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간호사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간호법 통과했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들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심판자가 되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재판관이 되어 여러분의 두 표로 심판을 하여 200석이 확보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변화합니다. 기자님의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은 용산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켰던 촛불혁명의 정신에 따라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무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은 그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조금만 조용해 주십시오. 좀 크게 해주세요. 매일경제 구정근 기자인데요. 네, 오늘 김국영 상임 선대위원장에서 라디오에 내전에서 범야권 200석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0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 가능성을 보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00석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9통의 문자, 9통의 전화를 하면 겨우 달성할지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9표, 또 9표, 또 9표!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CBS 허니원이라고 하는데요. 정치가 지금 대립과 갈등도 심화되고 양 진영에 속하지 못한 어떤 유권자들은 좀 소외감이나 피로감 지역도 느낄 것 같은데 이들에게 또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는 피로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현재 피로함과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 피로와 그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그 갈등과 피로감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이 오늘 뭐 다른 데보다 굉장히 문답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목소리도 좀 약간 적어 있는데 질문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 계신데 짧게라도 한 30초 스피치 한 번씩 국민들한테 해주시죠. 이쪽으로 요 가운데 오셔서 한 분씩 오시면 어떨까요? 편하게 짧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네. 가운데 오셔서 네. 저를 보시고 기자회견 형식이므로 일로 보시고
여기로 오시죠. 여기서 기자 맞으니까 가운데 오시고 여기로 보시고.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죽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일하던 자리에서 해임당했습니다. 제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 말합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까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이혜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내일을 기다리는 심정,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던지는 표가 2장, 거기에 던진 표 2표가 바로 윤 정권에 던지는 여러분의 회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초리 조국혁신당에 모아주시면 방망이로 만들어서 가장 어려운 곳, 망치고 있는 곳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 저희가 더 기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드리면 여러 가지가 좀 곤란한 얘기가 있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그리고 멀리서까지 와주셔서 많은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노래. 후보님들 다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계시면 내려가고요. 아니, 대표님 몇 분이 나눠서 찍어야지. 일단 전체 한번 찍고요. 전체 한번 내려가고. 이방 우리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앉으셔야 대표님 볼 것 같아요. 앉으세요. 여기 앉죠. 자, 여기